안녕하세요. 강사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네, 오늘 마지막까지 왔네요. 9주차.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먼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이 깨어진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깨어져 있던 그 관계를 회복을 시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만큼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그리고 우측으로는 그렇게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나의 가족과 또 나의 배우자와 또 나의 이웃과 잘 관계를 맺어 가야 되는 거. 또 그리고 아래축으로는 세상과의 관계. 세상에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상,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나아가서는 그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해 가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지 그 작은 고민에서부터 이제 강좌가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가치를 잘 알고 나를 수용하고, 그렇게 채워진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어떻게, 내 가족을 어떻게 섬겨갈 것인지, 사랑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가는 그런 이제 여정으로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부관계 이해 파트 2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요. 네, 이거 저 화면이 안 나와도 되죠, 목사님? 그죠? 제가 그죠? 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들 조금 이제 복습을 하고 오늘 좀 실질적인 그 예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 강의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강의를 하고 집에 갔더니 이제 아연이가 불편한 심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달리 창조된 거 내가 알겠는데, 엄마 나는 좀 리더의 자리에서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지시하고 좀 이러는 게 나는 좀 즐겁고 좋은데, 여자는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남자한테만 뭐 1차적 리더십을 뭐 선물해 주셨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거를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을 이게 성 역할의 구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잘못. 근데 제가 남자가 해야 되는 일,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으로서 구분했던 역할, 그렇게 구분했던 시대는 좀 지나갔잖아요.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역할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 두 성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다르게 만드셨는지를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 고유하게 남자에게 부여하신 특성, 여자에게 부여하신 특성을 이해할 때 그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그 구조 안에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질서가 있는 거고,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이제 가정을 일구어 가야 되는지,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1차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위고 여자는 아래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아니고요. 동등하지만 다르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통합적으로 잘 융통성 있게 좀 이해로 가져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려고 그랬더니 오늘 아연이가 안 왔네요. 안 왔죠? 네. 자, 이제 갈게요. 이제 지난주의 복습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성, 여성, 남자, 여자 모두 동일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남자,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짝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짝을 이루면서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는 불완전하지만 둘이 함께 붙으면 완전해진다라는 의미로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만 어떤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 표준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남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 둘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짝을 이루어서 이 명령을 수행해 나가라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아까는 이제 공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지금은 이제 좀 다른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을 좀 되살려 볼게요. 아담은 리더십의 1차적 책임자로 세우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 순서가 갖는 의미. 그러니까 집에서도 장남이 조금 힘을 가지잖아요. 의사 결정권에 있어서도. 근데 그게 뒤집어져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막내를 너무 그러니까 편애를 하거나 요셉 가정처럼 그러면 이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1차적 리더십, 그러니까 책임자로 아담을 좀 세우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이 지은 대로 이름이 다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남자에게. 그러니까 남자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지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감하고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아니라 남자에게는 존재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존경과 존중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친다, 존재감, 그리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라는 이 중요성은 남자의 자율성과 독립성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뭐 우리 딸들도 엄마 잔소리 다 싫어하긴 하지만 특히나 아드님을 키우시는 분들은 잔소리 많이 안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여자아이들보다 조금 더 중요한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다 일일이 간섭하고 하면 이제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간섭, 조언, 충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보호의 의무를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자를 왜 드라마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나라를 지키러 뛰쳐나가는 사람은 남자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는 남자고요. 물론 이제 여자도 뭐 저도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뭐 여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바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보호하고자 하는, 그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 텐던시를 이렇게 딱 심어주신 거죠. 그럼 여자는 좀 어떻게 다른가? 여자는 뭐 돕는 배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기 돕는 사람이라고 해서 남자 밑에 서브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 얘기를 언급을 못했는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찾아보니까 문헌을 보니까 돕는 사람이 그 히브리 원어로는 에제르 케네그도, 그러니까 돕는 사람,
이 원어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 돕는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그 시편 54편 4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복돋워 주는 분이시다 하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다 할 때 그 돕는하고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돕는 사람으로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그것처럼 여자도 남편을 도울 만큼 강인하고 지혜로운 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돕는 배필하면은 그냥 헬퍼 이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신실하게 돕고 이끄셨던 것처럼 그러한 자원을 여자에게도 돕는 자로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돕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뭐 서열 두 번째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담은 이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밖에 안 계셨지만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눈을 떠봐서 이렇게 갔더니 아담이 다른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었겠고, 또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연결감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남자와 연결되는 거, 느낌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었겠다.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존경과 존중이 중요한 만큼 여자에게는 사랑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남자는 존경과 존중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자는 사랑을 받는 거, 소속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사랑받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남편과 아내에게 중요한 것,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제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내, 여자를 정말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무슨 사랑스러워야지 사랑을 하지, 아니면 존경을 받을 짓을, 아니 존경을 받을 행동을 하셔야 존경을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경이 필요한 존재로 남자를 지었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특징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오해의 여지들이 있는데 순종, 그러니까 그 번역서에 따라서 복종을 순종, 존경, 존중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순종, 복종, 뭐 존경, 존중 다 좋아요. 그것이 남편과 아내 관계가 수직적인 것을 의미한다. 아닙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 아니고요. 예전에는 그 전통적으로 남성 우월주의, 이게 좀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남성이 뭔가 조금 더 중요한 위치에 있고 남성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들이 조금 그런 이데올로기가 팽배했을 때는 이 말씀이 조금 왜곡돼서 해석되고 그런 설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아내는 남편에게 의존하거나 수동적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의 의미는 모든 중요한 결정권을 또 남편이 다 갖는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돕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돕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여자에게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여자들이 지혜로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오해들은 이제 잘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연 설명이 아연이가 하도 따박따박 따져가지고 제가 반박하려고 잘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안 와서 제가 PPT를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복습이 아니고요. 오늘 이제 나누어질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남편과 아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게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아서 한 오늘 정해진 몇십 분에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체계가 변화해 나가려면 굉장히 작은 거 하나의 균열을 만드는 건데 그 균열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은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면 된다. 그러면 체계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것도 부부도 부부 하위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가족 구조 안에 부부 하위 체계가 있는데 부부 관계가 좋게 바뀌려면 두 사람의 상호작용의 패턴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상호작용이 건강하게 올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남자에게 중요한 존중의 이슈, 여자에게 중요한 그 사랑의 이슈가 잘 어우러지는 상호작용을 하려면 남자에게 이제 중요한 거, 여자에게 중요한 거, 남자의 언어, 여자의 언어를 잘 이해를 해야 상호작용을 이제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해가 볼게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존경받는 거, 우러러 봐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러러 봐지는 거. 그리고 제가 이게 진짜 그런지 좀 궁금한 거예요. 한 번도 이거를 제가 문헌에서는 많이 봤지만 제 남편한테는 한 번도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대요. 먼저 지은 바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들이 동생보다 나은 자리에 있고 싶잖아요. 언니니까 또 형이니까 오빠니까. 그러니까 남자도 제일 먼저 지음 받았으니까 좀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성과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섭, 조언, 충고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돕는 배필이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혜로우니까. 그런데 간섭과 조언과 충고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싫어하니까 남자가 이게 간섭이다, 조언이다, 충고다라고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돕는 상호작용 방식, 대화의 법들을 익히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남자는 힘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서열, 힘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상하가 분명한 관계에서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아내가 상사인 것 같으면 남편이 편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아까는 이 남자와 여자가 이게 상하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또 상하 관계가 분명한 게 남자들은 편하니까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시중을 들으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이게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 차이를 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지혜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서의 측면에서 남자가 우위고 여자가 하등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에서 남편이 위고 여자가 아래라기보다는 남편은 존경과 존중의 이슈가 중요하니까 여자는 사랑의 이슈가 중요하니까 존경과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더 여자가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남편이 편하게 느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그래서 소통의 방식에서도 공감, 연결감이나 관계지향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남자가 또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체계에서 받은 역량, 기질, 성격에 따라서 또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도 있고 남성성을 가진 여자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얘기를 다 끌어올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인 부분에 이제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소통 방식에 있어서도 공감보다는 해결의 중심을 두고 소통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 중심은 성취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해결 중심적인 대화를 한다. 그래서 짧은 대화를 선호한다. 결론만 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분들은 과정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남편들이 인내심을 발휘하고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남자의 입장에서는 또 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나와 연결되고 싶구나라고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성격엔 맞지 않고 핵심만 말하면 되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나 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네, 그렇구나. 이렇게 눈을 맞춰주면 아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여자들은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신경 집사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고, 네, 그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너무 좋네요. 막 웃으면서 고개 끄덕여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과 또 남자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피하면 좋을 것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시하고 명령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보, 그러니까 집에 이제 아이들 뭐 키우고 할 때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남편도 이제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쉬고 싶은데 너무 지쳐 있으니까 뭐 여보 뭐 누구 아빠 저 쓰레기 좀 버려, 밥 좀 퍼봐, 숟가락 좀 놔, 애한테 책 읽어줄 시간이 방에 들어가서 책 읽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시와 명령이니까 이제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아내가 뭐 밥을 안 차려주거나 잠자리를 피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싫으니까 어거지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시 명령 받고 어머 내가 놓치고 있는 거를 아내가 알려줬네라고 생각하시는 남편분은 거의 없고요.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거, 명령하는 거. 그럼 요거를 조금 부탁하는 거. 당신 이렇게 도와주니까 내가 살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이렇게 귀하신 당신 진짜 회사에 가면 인정받고 진짜 이렇게 고귀한 일을 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다 주는 이게 훌륭한 사람인데 숟가락 놔달라고 그래서 너무 미안해 여봉.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앞으로 노력할게요 목사님. 그리고 비난은 아이들한테도 비난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난은 이제 서로 피해야 되는 대화인 것 같아요. 비난하는 거는 그 비난할 때는 그 심리 기저가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게 비난.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비난을 하게 되면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당연히 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남자에게 중요하게 부여하신 그 경향에 도전하는 거겠죠, 그죠? 비난하는 거. 남자는 서열 힘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위치, 그리고 1차적인 책임자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내가 좀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느낄 때 가정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데, 아내가 막 비난하고 가르치듯이 하고 막 이제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대화 중에 깔면 남편들은 이렇게 철수하겠죠. 당연히 위드로해요. 그러면 그거 보면은 이제 여자는 연결감이 중요한데 남편이 뒤로 막 철수하니까 붙잡으려고 더 비난하고 막 잔소리하거든요. 그럼 남편이 더 도망가. 그래서 그게 악순환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바꾼다라는 건 뭐예요? 그런 서큘레이션을 딱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봉 도와줘 뭐 이런 거. 이 여자가 왜 이래 갑자기. 근데 속으로는 되게 좋아해.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무시하는 것도 당연히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남편은 무시받는 거 싫어한다. 당신 왜 그렇게 센스가 없어? 그걸 일일이 말해야 알아? 말해야 알아요. 근데 남자들은 친절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덜 떨어진 사람처럼 당신 진짜 왜 그래? 이런 거 무시하는 거.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익숙하시죠? 제가 입이 착착 붙잖아요. 이게 잘한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지적 충고하기. 이런 것도 이제 좀 피해야 되는 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보. 그러면은 아내가 상사가 되는 거예요. 이 힘의 세계에서 힘이 중요한 가정 안에서 이제 아내가 상사가 되면은 상사 같은 아내한테 매력을 느끼는 분도 종종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체적으로 막 그 아내가 상사야 막 그러면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아내가 상사면 막 그 긴장하고 막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사랑스럽지. 목사님 왜 눈을 감고 그러세요? 내가 상사 같을 때가 좀 있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 상사 같은 아내는 사랑스럽진 않죠,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예를 이제 교수님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남편이 못을 봤는데 이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막 시멘트 이거 하면은 탕 하면 이게 막 손에 여기가 진동이 지지직 오면서 못이 탕 튕겨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남편들도 뭐 못질하다가 못이 튕겨 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제 못을 그냥 주워주면 되죠. 여보 다시 해봐. 어머 안 다쳤어요 여보 막 이래야 되는데 아 진짜 저리 비켜봐 내가 할게 막 이러면은 이제 막 갑자기 힘센 여자가 되는 거죠. 아 진짜 이것도 못해? 이거 하나 못질 하나 못해? 나와 막 그러면서 팍 박았는데 막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제 남편이 당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존재감,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이를 통해서 존재감이 확인되어지도록 하는 거. 그래서 못 하나를 박아도 그걸 어떻게 박았어요, 여보? 당신 없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걸 걸겠어?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를 한 번도 보고 자란 적이 없잖아요. 아빠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 저희 남편이 많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저희가 속한 체계 안에서 엄마가 주변에 남성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굉장히 적대적이고 남자애들에게 되게 공격적이고 왜냐하면 이제 여자 혼자가 자식 혼자를 키우려니 얼마나 강인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소통하는 것을 보고 자라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남자 무시하는 이런 상호작용.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저희가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아내가 피해야 할 대화 방식을 조금 볼게요. 아내는 계속 보고 있죠. 아내가 피해야 될 대화 방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존경, 존중이 이제 남편에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무시하고 남편을 계속 격하시키면 이제 남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내를 여자로 대하고 여자로서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게 남자의 정체성인데 아내가 계속 남편의 그 남자의 그 정체성을 남자를 존중하지 않게 되면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여자를 여자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 주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엄마, 아내가 엄마야, 엄마. 또는 보호자,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 상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아내가 이제 남편을 계속 격하시키면 아내에 대한 반응이 반발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가지고 계신 기질에 따라서. 그리고 굉장히 취약한,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 되게 취약하신 분들은 아내를 힘으로 이제 누르려고 하는 거죠. 힘으로 폭력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외도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근데 모든 외도가 다 이런 서큘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무반응으로 대체적으로는 반응을 안 하시죠. 남자분들이.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를 무시하나 뭐 말을 안 해 뭐 이렇게 되는데 남자분들은 그게 최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말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남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배려하는 거고 나를 지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는 이게 지금 남편이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 레벨이 지금 고갈됐구나. 그게 지금 바닥을 쳤구나라고 그 신호로 조금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때 끝까지 말을 하란 말이야 그러고 막 이제 끝까지 이제 잠도 못 자게 하고 계속 얘기를 하게 하면 너무 이제 더 힘들어지겠죠. 그럴 때는 조금 놔두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지혜롭게. 자, 이번에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상호작용에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자는요, 관계 중심적인 존재로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말이 통하고 이제 느낌이 공유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뭔가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느낌이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 중심적인 남자와는 좀 다른 소통 방식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보다는 그 사건이나 상황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이 아내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속상한 이야기를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렇게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런 거를 조금 자상하게 물어봐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연결되는 느낌이 중요하구나.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대화를 할 때 이제 아내가 이야기가 좀 길어지면 그래서 요점이 뭐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막 이런 거 사실과 원칙을 막 확인하고 강조하는데요.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저 이야기가 남편은 그냥 요점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결론이 뭔데? 사실과 팩트가 중요하니까.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저런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 귀찮아. 그만 이야기해. 또 시작이네. 뭐 요렇게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랑 이야기 안 나누고 싶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남편이 어떻게까지 이 사고가 확장이 되냐면 남편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돼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걸 참 잘해 주셔서 제가 어느 날부터 당신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이거를 질문을 안 한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당신 내 얘기 듣고 있어? 앉아봐! 막 이런 얘기 제가 요즘에 안 하잖아요. 뭐 특별히 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고개 그렇네. 이러고만 있는데도 이게 얘기를 듣고 있구나 하니까 제가 발끈한 일이 없어지는 거죠. 하는 거는 그렇네. 중요하겠네. 아, 그렇네. 그렇구나만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여자의 이 회로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말씀하시면 고개만 이렇게 좀 끄덕여 주셔도 장로님 감사해요. 이렇게 끄덕여 주니까 너무 좋으네요. 이장우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끄덕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다. 그리고 아내한테 피해야 될 대화 방식 명령하기. 아내는 이제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 인간이 나랑 결혼하더니 변했네. 막 이런 거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내는 여자는 그죠. 연세가 드셔도 여자는 여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남편이 처음에는 막 소중하게 대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물 떠와 뭐 밥숟가락 나 뭐 이것 좀 갖고 와 저것 좀 해 막 이렇게 명령하면은 아내는 이제 하녀가 된대요. 하녀가 아내가 아니라 하녀가 돼. 하녀가 되면서 그 행복함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고 소중하게 다뤄진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내한테도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다. 그래서 아내와 대화할 때 아까 말씀 방금 드렸죠. 그래 맞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런 것 같네. 아유 어쩌지. 아유 이런 언어적 반응해 주시는 거. 그리고 아내의 말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주시는 거. 남자는 오히려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그리고 마주 앉아서 눈을 마주치려고 그러면 남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앉아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 이러면 남자들은 긴장을 해.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근데 아내는 반대로 남편이 주의 깊게 귀 기울여주고 경청을 해주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사실 여부 계속 확인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리고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시지 말고 이제 예를 제가 적어놨는데 저 얘 말고도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만약에 제가 이제 존중 존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 전 이제 목사님의 반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존중해야 되니까 물어봐야 되잖아. 내가 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얘기해도 된대요 오늘. 그래서 남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애들이 같이 있게 돼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뭐 아이들이 지금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막 먹고 막 바로바로 치움 좋은데 막 그냥 설거지랑 막 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빨래도 그렇고 막 집안이 막 지저분해지고 엉망이 되고 막 그래서 다 컸는데 저것들이 치우지도 않고 나는 갱년기가 시작돼서 너무 힘든데 인간들이 설거지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애들 욕을 진탕 이제 목사님한테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아우 여보 진짜 당신 힘들겠다 그러면서 아유 진짜 힘들었겠네 그거 다 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제 이런 걸 바랬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가족의 단톡이 있는데 근데 혹시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괜찮아요.
갑자기 1분도 안 돼가지고 가족 단톡방에 야 엄마 얼마나 힘든데 지금부터 내일부터 누구는 설거지하고 누구는 해서 발 똑바로 하고 뭐 세탁기 돌리고 뭐 밥 다 치우고 설거지 막 그거를 막 주주주주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엄마가 우리 욕을 아빠한테 했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근데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 나 사실 보고 이렇게 놀랬다. 바로 너무 즉각적으로 다 막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루는 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막 설거지도 하고 집이 깨끗해서 다시 그대로긴 한데 오늘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힘든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인 저로서 너무 당황하죠. 그러니까 치졸하게 아빠한테 자기들 욕을 아빠한테 막 뒤에서 하는 엄마가 된 거죠. 그래도 이제 그 의도가 읽혀졌으니까 보고서 카톡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해결해 주시려고 너무 애쓰시지 말고 그냥 힘들구나. 그리고 그냥 남편이 조용히 해주시면 돼요. 설거지나 이런 거를.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좀 이게 방식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좀 볼게요. 실질적으로 남편과 이거는 모든 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것 같아요. 이건 근데 국적을 초월해서 너무 참 이건 너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내랑 차를 타고 목적지 가고 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강의 끝나려면 아직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일이 좀 없는데 물론 간혹가다 티맵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긴 하지만 옛날엔 지도를 막 찾았어야 되잖아요. 길을 막 멈춰서 지도도 막 쬐끄맣고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길을 잃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가 여보 내려서 길을 물어봐봐. 아까도 여기 지나간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해요. 들은 척 많죠. 같은 길을 지금 몇 바퀴씩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답답해지잖아요. 여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좀 물어보라니까. 남편이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제 이런 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제 저도 목사님하고 이제 낯선 곳에 가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 이제 공부를 한참 하고 있었으니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일로 가면 길이 안 나올 길입니다. 그건 저 인지가 됐어요. 저도 길치인데. 근데 목사님이 일로 가면은 길 끝일 것 같아 여보. 근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기다렸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냥 느끼게 해주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가서 길이 막혔어요. 막혀서 이제 돌아오니까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씩 웃고 말았는데 그냥 그럴 때는 경험적으로 그냥 남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막 닥달하는 것보다. 그죠? 목사님, 그죠? 뭘 또 아멘까지 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요 부분이 서로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이제 볼게요. 여보 내려서 길을 좀 물어봐봐. 아까도 여기 지나간 것 같아. 아내의 의도는 남편을 돕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시간도 절약해야 되고 목적지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남편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당신 진짜 길도 제대로 못 찾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척 만척하는 거예요. 아내, 여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좀 물어보라니까. 아내의 의도는 뭐 다양한 의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의 경우는 시간 낭비 없이 고생 안 하고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당신 진짜 무능하다. 이것도 하나 못 찾고. 와 진짜 당신 진짜 너무하네. 이것도 하나 못 찾아? 이제 요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어봐. 이제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반응하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어떻게 보여? 진짜 융통성 없다. 마음이 진짜 좁아 터져가지고 그거 말했다고 뭐 또 이렇게 화를 내고 진짜 답답하네. 진짜 사서 고생한다. 막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 다른 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보 나 오늘 숙희 만났잖아. 근데 내가 있잖아 너무 초라해지더라. 정말 이런 내가 너무 싫어. 근데 대부분 남편들이 뭐 그래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나지 말라고 그랬잖아. 됐어. 내가 당신아 무슨 말을 해? 근데 이런 됐어 뭐 이거 하는데 왜 윤정 집사님이 이렇게 떠오르지? 내가 무슨 말을 해?
그냥 좀 따뜻하게 위로해주면 될 걸.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해. 남편. 지난번에도 만나고 와갖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만나지 말라고 했지, 수키는. 지금 또 만나고 와가지고 힘들다 어쩐다 해. 왜? 내가 분명히 그 친구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제 요 얘기는 속으로만 하실 수도 있고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이제 똑같은 한국어인데 해석이 필요하죠. 언어가 다르니까. 아, 여보, 나 오늘 수키 만났는데 내가 너무 초라해지더라, 여보. 아유, 진짜 이런 내가 싫더라. 근데 여기선 뭐예요? 나 초라한 거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명품백 뭐 좋은 옷 사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공감받고 연결되고 위로받고 싶어서. 근데 남편은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일단은 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문제 해결 중심,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리고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일단 초라함을 느끼는 게 싫은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초라함을 느끼는 게 문제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그래, 뭐 때문에 초라해졌어? 명품백, 한 200만 원이면 되겠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집이 뭐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남편으로서 최선의 해결책은 그 친구를 안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됐어. 내가 당신랑 무슨 말을 해? 그냥 따뜻하게 공감 좀 하면 될 거를 말을 꼭 그딴 식으로 해.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아내는 그냥 남편을 무시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공감을 못 받아서 그냥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이 얘기가 무시하는 걸로 들려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구체적인 스킬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멈추고 생각해 보고 존중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떤 걸까? 이렇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근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작은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또 다른 가정도 세워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시를 이제 또 볼게요. 이제 가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시어머니도 계시고 시어머니면서도 또 친정 어머니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신데 아내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나도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맨날 당신 걱정만 하시잖아.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해요, 그렇죠? 그럼 나는 뭐 당신 힘들게만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남편은 고민을 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엄마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니까 당신도 좀 엄마한테 살갑게 해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당신을 좀 생각하겠지. 그럼 아내가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어떻게 더 살갑게 이것보다 생각 안 나? 지난달에 그 일은 어떻고 저 일은 어떻고 뭐 결혼했을 때 어떻고 나 만 사귈 때 어머니가 나한테 뭐 어떻게 했고 뭐 이제 이런 얘기 다 나오는 거죠. 당신 그 일들 다 잊었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이야기들이 왜 어떻게 각자에게 해석이 되나? 어머니 저 맨날 왜 그러시는 거? 나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맨날 당신 걱정만 하고 그럼 나는 뭐 당신 뭐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남편이 그냥 내 고생, 나 지친 마음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아유 그러게 당신 많이 힘들었나 보네. 아우 엄마 왜 이렇게 우리 아내 우리 공주님 같은 아내 고생하는데 왜 내 걱정만 그렇게 하셔.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그냥 300점이에요. 300점.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거의 만나 뵙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지친 마음을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엄마만 문제가 아닐 거야. 당신도 좀 엄마한테 살갑게 해봐. 내가 경험한 엄마는 그런 엄마 아닌데 그럼 엄마도 당신 생각하겠지. 이거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렇죠. 정말 아내는 이제 이런 막 뭐라고 이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한 의도가
진짜로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남편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남편이 내 안에서 이렇게 복잡거리는 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시어머니가 어땠는지 저땠는지를 고발하기 위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좀 알아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이런 포인트에서 캐치가 되시면 맞네 여보. 진짜 힘들긴 했었지 맞아. 요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게이지가 이렇게 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에서 이제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제 예시가 이제 끝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남편과 나갔던 이제 애가 커다란 로봇 박스를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줬는데 남편이랑 애가 또 큰 로봇 박스를 들고 와요. 그러면은 아내가 어때요? 짜증나죠. 몇 년째 근데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아내가 진짜 애한테 그걸 또 왜 사준 거예요? 사달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다 사주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언제 다 사줬어? 그리고 애가 사달라는데 어떻게 안 사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부터는 사주지 말아요. 내가 분명히 말했다 여보. 알았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사주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이 다음부터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너무 잘하신다. 사줘요. 더 큰 걸로 사갖고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적과 비난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못할 소리 한 건 아니거든요. 사줬는데 계속 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적과 비난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살까지 이제 이거 분명히 사주지 말라고 말했어요, 여보. 알았어? 분명히 내가 말했다. 다음부터 사주지 마요. 하고 충고하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명령. 그래서 속으로 남편이 아무 말 안 하지만 내가 안 사주나 봐라. 다음에 사와요. 더 큰 걸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반복이 되겠죠. 계속.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대화 방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남편은 상하관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내가 말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식이 중요합니다. 방식이. 옳은 얘기가 어떤 방식 틀 안에 담기는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서 전달하는 게 좋대요. 여보, 땡땡 박사님이 그러는데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사주게 되면 만족 지역 능력이 늦춰지고 그러면 학업에도 영향이 있고 아이들이 적절한 좌절을 좀 배워야 되는데 좌절을 견디지 못하면 아이들이 큰 사람이 되기 어렵대. 근데 이게 누구 땡땡 박사님이 어디 논문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딱 전문가의 의견을 이렇게 그래서 남편이 혼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방식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각자 로봇 박스가 계속 집에 쌓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지혜롭게.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 이제 정리하면서 갈게요. 이제 아내가 비판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아내도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남편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이제 예민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판적으로 되고 화를 낼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아내는 남편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80% 이상 그냥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을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조금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가 비판적이고 화를 낼 때 사랑의 게이지가 지금 에너지가 지금 바닥이 났구나.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반응을 해주시면 좋고요. 남편이 만약에 좀 거칠어지고 쌩해지고 대답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바위로 변해가면
지금 남편에게 필요한 존경의 그 배터리가 좀 방전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의 의도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존경의 그 에너지가 지금 바닥이 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저 여자가 나를 존경을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이렇게 아내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에베소서 지금 5장 33절 전반부 하나님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전반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요. 그리고 밑에 아내가 남편이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을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 책임을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책임을 전가시키면 에베소서 5장 33절 하반부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이거를 저희가 실천하고 노력하고 기억하고 이게 그냥 내 남편을 존중한다, 내 아내를 사랑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모양, 여자를 만드신 모양 그 질서를 이해하고 순종해 가는 거. 지금 이제 또 혼자이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내가 이제 와서 이런 거를 내가 왜 알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의 자리에서 멘토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꼭 멘토는 인생에서 내가 성공하고 실패가 별로 없고 거둔 것이 많고 훌륭한 사람만 멘토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생에 실패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멘토 역할을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혜들을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또 들려주시고 다독여주시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나는 이렇게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대. 이런 거 한번 실천해봐. 팁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시고 그럴 수 있는 어른들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찾아가고 싶고 지혜를 듣고 싶고 이제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더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고 아내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더라도 남편에게 변함없이 존경을 베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 제가 잘 지켰네요. 9번 강의 긴 여정 제가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예배 공예배 시간이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한 달에 2번이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저의 내적 갈등, 내적 싸움이 많았어요. 그럴 때 이게 근데 이제 일시적인 어떤 충동적인 어떤 결정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작년부터 계속 있었어서 부족하지만 그냥 순종함으로 이렇게 섰는데 인내심으로 잘 경청해 주시고 또 마음에 담아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름을 잘 누리세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셔도 되는데 질문을 과연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질문도 좋고요. 여기서 어려우시면 나중에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오늘 수요 강좌의 마무리는 목사님께서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